안녕하세요. 저는 특허법 강사 조윤중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공부할 때 보통 민법 먼저 공부하거나 아니면 동시에 특허법을 같이 공부하시면서 변리사 1차 시험을 진입하시게 되는데, 그때 이 법과 이 법이 끝에는 이제 법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내용을 자세하게 보면 굉장히 다른 점이 존재해요.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 두 개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혼합을 해야 되는지의 시행착오를 상당히 많이 겪으십니다. 그 시행착오를 줄이면은 단기 합격인 거고, 그 시행착오가 좀 길어지면은 좀 합격 기간이 좀 걸리는 거고, 그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키포인트를 좀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민법은 우리가 실체법이라고 하는데, 실체라는 게 그 권리와 의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권리와 의무가 누군가한테 뭘 요구사항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민법을 공부하실 때에는 수업을 듣게 되면은 등장인물들이 존재해요. 이들 간에 누구한테 내가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지, 요걸 실체관계라고 하거든요. 그걸 정리하다 보니까 보통 3인이 많이 등장해요. 이런 그림을 많이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항상 공부하시는 게 그림 그리고 갑은 병과 을 중 누구에게, 이거 잡고요. 그리고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지 을 정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을 실체법이라고 해요. 특허법을 들어오게 되면은 얘도 물론 실체법이 존재하긴 하는데 얘는 절차법이란 것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무엇보다도 기본적으로 강의 진행하는 순서에 따르면은 얘를 먼저 시작하고 그 다음에 얘로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민법과 동시에 공부하거나 아니면 민법 끝나고 나서 특허법 진입했을 때 처음에는 실체법 공부하다가 그 다음에는 절차법 공부하다 보니까 이걸 내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돼를 되게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다른 법이거든요. 절차법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대표적으로 기관이 등장합니다. 우리 특허법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기관이 특허청인데, 어떠한 기관에다가 어떻게 하면 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 이걸 공부하는 거예요. 절차를 밟는다는 게 뭐냐면은 그 절차를 밟으면 내가 특허청한테 뭘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차라는 것은 민법하고 다르게 어떤 기관에다가 요구하는 거거든요. 무언가를 요구하는 게 절차고요. 이 절차가 문제없이 이루어지면 요구사항을 줍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은행을 가시게 되면 내 통장에 돈이 있다고 해서 다 주지 않거든요. 그 은행에서 요구하는 어떤 서면을 써서 절차를 밟았을 때, 또 통장에 돈이 있을 때 내가 요구한 돈을 은행에서 준단 말입니다. 그걸 절차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방금도 얘기했는데 절차를 밟는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절차를 밟을 때는 서면 제출하는 거예요. 처음에 절차법 공부할 때에는 가불병이란 이런 인물들이 등장하지 않고 특허청에다가 어떤 서면을 제출하면 되는지를 계속 공부하게 됩니다. 서면이 계속 등장해요. 그리고 이 서면 같은 경우 정해진 기간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언제 기간까지 어떤 서면을 내야 되는지를 공부하게 됩니다. 이게 되게 안 와닿는 거예요. 처음에 공부했던 방식하고 너무 다르다 보니까. 그림도 너무 다르고요. 느낌을 꼭 가져가셔야 돼요. 민법하고 완전 성격이 다른 법이다. 그래야 와닿습니다. 이게 몸이 부정하면 공부가 잘 안 되거든요. 나중에 겪어보면 알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그리고 절차를 또 밟을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어요. 이거 정리합니다. 처음에 주체기간 서면. 그러면
특허청에서는 어떠한 걸 보고 다 만족이 되면 요구사항을 주거든요. 그게 두 가지를 봐요. 하나가 방식, 하나가 본안. 그래서 방식적으로 보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본안적으로 보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사유들을 또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커다란 갭이 있는데 이 갭에 대해서 수능을 하셔야 돼요. 정말 다른 법이니까 공부 방식이 달라야 된다. 그래야 아주 순조롭게 공부가 좀 진행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 좀 말씀드릴게요. 그 민법 공부할 땐 예를 들어서 뭐 이론만 공부하고 그렇게 했다 쳐도 뭐 기본서만 보고, 특허법 들어올 때는 분명히 민법하고 갭이 워낙 크다 보니까 절대로 이론만 공부하시면 안 돼요. 이건 정말 많이 강조하는데 제 강의 들으면서도 제가 기본 강의 때도 다 문제를 드리거든요. 반드시 이론 정리 끝나자마자 빠른 시간 내에 문제를 꼭 풀어보세요. 그래야 이게 잘 됩니다. 문제풀이를 반드시 필수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직 뭐 공부도 안 끝났는데 괜찮냐? 당연히 괜찮아. 이거 무조건 동시에 하셔야 돼요. 진도 나가자마자. 요거 이론 정리라는 것은 시험장 가기 전까지 얘네들을 정리하시면 되는데, 하나가 조문이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판례라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그동안의 기출문제요. 이 정리를 하시면 돼요. 시험장 가기 전까지. 이게 메인이고, 여기에 이제 내가 시간이 좀 더 있다 하면은 보충하는 거고, 시간이 안 된다 하면 여기까지만 해도 합격선까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내가 좀 자신 있다, 시간도 남다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인 것들을 더 보충하면 돼요. 뭐 강의를 하던가 아니면 제가 이따가 홈페이지 주소 하나 말씀드릴 건데, 거기에 강사님들이 각종 자료를 또 정리해서 주시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괜찮다 하면 더 추가하는 거고, 그리고 모의고사, 저희 합격예고학원이 매월 모의고사를 실시합니다. 그 월 말마다 그런 것도 와서 연습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객관식 문제집이라고 또 있어요. 기출문제와 다르게 기출문제 외의 것까지 수록된 문제집. 근데 이것도 하나만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거 몇 개만 좀 하이라이트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 갭이 있다는 거 꼭 인식을 하셔야 됐고, 두 번째가 문제풀이를 반드시 동시에 하셔라. 이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 공부 방법인데, 그 가끔 가다 보면 이게 메인이 되는 분들이 있어요, 공부에. 여기는 여기는 그 부가적인 거, 보충적인 거거든요. 여기가 메인이 되면 안 돼요. 여기는 어디까지나 사이드로 정리를 하셔야 되고, 메인은 여기로 가셔야 돼요. 여기로. 그래서 조문은 조문 노트나 조문 정리 노트라고 있습니다. 이게 뭔지는 이따가 또 말씀드릴게요. 제 강의하고 소개하면서 연계시켜갖고 이걸로 정리하시면 되고, 판례는 판례 노트라고 나와요. 그리고 기출문제는 기출문제집이 있고요. 이렇게가 가장 메인이 돼야 되고, 얘는 사이드고, 얘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간단 보시는 거예요. 깊이 있게 보지도 말고요. 보면서 내가 여기 조문하고 판례하고 기출문제 본 것 중에 요런 거 좀 빠져있는데 나 이거는 좀 되게 중요한 것 같다. 이게 몇 개만 발제해서 집어넣는 거죠. 이걸 우리가 단권화한다라고도 표현하거든요. 이걸 정리작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권을 메인으로 잡되 필요한 거를 더 추가하는 거. 이거 하여튼 여력이 되시는 분들만, 여력이 안 되면 이거까지 안 해도 되고요. 그래서 요것도 한번 좀 강조할게요. 자꾸 이거를 메인으로 공부하시려고 하는데 아니에요. 이건 사이드 부수적인 거여야 돼. 메인은 반드시 일로 가셔야 돼. 근데 나중에 이런 마음이 들 때 꼭 이렇게 가는데, 보통은 우리가 지금 우리 그 특허법 기본 강의 다 끝났는데 3월에 개강을 해요. 보통은 3월하고 5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변리사 시험을 이제 3월부터 많이들 시작을 하시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나는 10월에 시작했어. 그럼 난 시간이 없어. 3월 친구들하고 똑같이 가선 안 돼. 그런 분들이 이거 건너뛰고 일로 가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니에요. 그게 빨리 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오히려 훨씬 느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시작해서 내가 지금 민법까지는 다 들었는데 특허 해갖고 난 내년에 끝장 볼 거야 하시는 분들도 순서로 어그를 들이지 마세요. 그게 더 효율적인 건 아니에요. 제가 질문 되게 많이 받는데 아닙니다. 이 순서대로 가는 게 훨씬 효율이고, 그럼 3월 친구들하고 어떻게 하는 거냐? 그 반복해서 보는 숫자를 줄이는 거예요. 3월 친구들은 조문 노트를 예를 들어서 7번 봤다면 여러분은 3번 만에 보고 가는 거죠. 그게 맞지? 3월 애들은 이거부터 봤고 이제 3월 애들이 만약 예를 들어서 이걸 보고 있을 수가 있어요. 시간이 남으니까 일로 갔다 하고요. 그럼 난 건너뛰고 그들하고 똑같은 거 해야지. 그게 아니라고요. 예. 상담을 많이 받아서 요거 하나 또 강조를 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 강의를 좀 소개를 할게요. 그리고 요것도 좀 말씀드릴까요? 여기 정리자료가 뭐가 있냐면 나중에 이제 심사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그냥 이름만 알아두세요. 심사기준 정리라던가, 그리고 시험장 가기 전에 주요 문제들 정리해 주는 거, 최종 정리, 이런 등등이 정리 자료로 있고, 모의고사는 매월 저희 학교교육학원에서 실시하고 있고요.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날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객관식은 이거 객관식 문제집이라고 있고, 그 다음에 강의 좀 소개를 드리면, 참고로 이제 제 코스가 가장 많은 수험생분들이 이제 변리사 시험에선 특허법에 대해서 따라오고 있는 코스인데요. 그만큼 이거는 저는 자부심이 있어요. 이게 가장 완벽한 코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첨언을 하자면 이 갭 때문에 네 사기꾼 아니냐라는 소리를 이제 가끔 할 수는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갭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제가 제안하는 코스가 가장 효율적인 건 맞고요. 요것 때문에 처음에 쉽지 않을 뿐입니다. 쉽지 않을 뿐인데 천천히 한번 따라오시면은 반드시 자신감이 많이 생기는데요. 제 코스가 일단 기본 강의, 그리고 주문 강의, 그 다음에 판례 강의, 그 다음에 이제 뭐 사이드한 것들, 또 이게 다 강의들이 좀 있긴 있어요. 그건 뭐 자꾸 여러분들이 중심점을 두면 안 되니까 등등등으로 할게요. 이건 메인이 아니라는 소리가 계속 했을 때 기본 강의가 딱 조문만 정리해드립니다. 우리가 시험장 가기 위해서는 조문 판례 기출문제가 필요한데 딱 이게 조문만 해드려요. 조문만. 그 다음에 이게 조문 특강이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하고 강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이 갭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기본 강의만으로 민법하고 특허법이 그냥 잡혀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조문이. 그런 분들도 있는데 사람이 되게 다양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기본 강의만으로 안 잡히는 분들도 분명히 존재해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구분하는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기준으로 난 기본 강의로 충분히 잡혔다 하면은 얘는 생략. 얘도 조문이거든요. 얘도 조문인데 어쨌건 기본 강의가 되신 분들은 얘는 생략. 근데 이따가 말씀드린 기준으로 봤을 때 내가 기본 강의만으로 좀 안 될 것 같다는 분들은 반드시 들으세요. 이것도 필수로 갑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얘하고 둘 다 조문에 대해서 하지만 강의 스타일이 완전히 달라요. 강의 스타일이 완전히 달라서 이것만으로 좀 혼동이 생기는 분들을 좀 잡아드린다, 퍼즐을 좀 조각을 맞춰드린다, 이런 식의 강의이기 때문에 여기서 부담 느끼는 분들은 이거 필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상담을 많이 받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어쨌건 하여튼 시간 단축인데 이것도 하여튼 자꾸 이거를 메인으로 하려시는 분들이 시간이 없어서요, 이런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조문 특강이 꼭 필요한 분인데도 이걸 건너뛰려고 하는 분이 또 시간이 없어서요, 이렇게 하시는데 이거 제가 누구보다도 상담 많이 합니다. 많이 해서 많은 그 경험들이 있는데 시간 없어도 가야 돼요. 혼자 독학하는 게 오히려 더 느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따가 조건 말씀드릴 건데 그거에 부합했을 때 기본 강의를 안 된 분들은 이걸 어떻게든 시간을 뺄 궁리를 해야지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 건너뛸게요가 오히려 안 맞아요. 그러니까 최종 결과에 있어서는 그것도 꼭 참고로 하시고요. 얘는 이제 우리가 초반부 했을 땐 2달 코스, 한 달 코스로 갔었는데 여러분들 좀 지금 만약에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걸 어쩔 수 없이 이제 인강밖에 없고요. 실강은 없으니까 인강으로 하시면서 여러분들 계획에 맞게 좀 줄이셔야지. 줄이는 거는 이제 뭐 좀 강의 수를 좀 많이 듣는다거나 아니면은 또 이런 분들 계세요. 뭐 1.5배속으로 듣는다거나 그거는 자체적으로 하여튼 줄이는 거고 남은 기간 봐서 다 하면 되지 전체로 2달, 3달, 4달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거 알아서 여러분들 줄이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요 기본 강의 끝나고 조문 특강이 꼭 필요해. 그런 분들은 이거랑 이거랑 같이 들어가셔도 돼요. 조문 특강하고 판례 강의. 어떻게든 하여튼 줄이시라고요. 그렇게. 요 기본 강의에서는 그리고 책이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는 제가 책이 기본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조문 노트 있고요. 여기서 말했던 조문 노트. 그리고 필기 자료라고 있습니다. 제가 필기하는 거를 전부 정리해서 자료를 드려요. 필기하지 마시라고. 시간 아까우니까. 그리고 여기다 이걸 넣습니다. 제가 반드시 초반부터 문제 풀라고 그랬죠. 이거를 제가 필기 자료에다 넣어놨어요. 예제 문제. 그 다음에 쪽지 시험. 이 쪽지 시험은 조문에다가 빈칸 뚫어 놓은 거예요. 외우시라고. 이렇게 드리는데 또 이제 이 민법 공부하다가 갭도 발생하는데 아예 나오는 교재가 또 다른 거야. 뭐 예를 들어서 민법에서는 그냥 기본서 하나만 있었는데 니는 뭔데 4권이어서 뭘 보라는 거냐. 이런 분들이 꼭 발생을 해요. 그분들한테 또 잡아드릴게요. 당연한 건데 공부는 처음부터 오버하면 안 돼요. 내가 일단 할 수 있는 거 완벽하게 잡고 그 다음에 확대하는 식으로 공부하는 게 아주 효과적입니다. 시험 범위가 여기까지라면 처음부터 큰 거를 공부하려고 하지 마세요. 일단 좁은 거 잡고 늘려가세요. 처음에 공부하실 때 강의 듣고요. 1회차 복습이 있죠. 강의 듣자마자 이것만 보세요. 제가 요 옆에다가 잠깐 써드릴게요. 여기다가. 기본 강의 수강한 다음에 바로 즉각적인 복습이요. 그걸 제가 1회독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때 다른 거 보지 마세요. 필기자료만 보세요. 괜찮아요. 저것만 익숙해지세요. 일단은.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볼 때 강의 듣고 이거 보고 하면은 1강부터 종강까지 계속 이거 한번 봤을 거 아닙니까? 이거 한번 돌린 거예요. 그 다음에 복습하실 때 또 필기자료 보세요. 그리고 여기서 필기자료가 좀 어느 정도 익숙해질 겁니다. 한번 봤으니까. 여기에다 이제 기본서 좀 추가하는 거예요. 제가 기본서는 다 보라고 안 하고 수업 시간에 이거 위주로 보세요를 또 정해드리거든요. 그거를 필기자료가 어느 정도 자연스러워졌다면 그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강조드려요. 처음부터 필기자료, 기본서 잘 안 된 상태에서 한 번에 다 보려고 하지 마세요. 절대로. 하나도 안 잡힙니다. 그러니까 조윤중저 사기꾼 그렇게 된다고요. 제가 진짜 제일 합리적이라고 그렇게 되거든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시간이 없어요. 아니야. 괜찮아요. 시간이 없더라도 저 회독을 빨리빨리 하려고 해야 되는 거지 시간이 없으니까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말라고요. 처음에는 반드시 필기자료만 보세요. 필기자료만 보고 그 다음에 이게 잡히면은 그 다음에 기본서 추가하는 거고요. 그 다음이 이제 메인으로 가는 거예요. 아직 메인 오지도 않았어요. 그 다음이 요 메인으로 오세요. 조문 노트. 그리고 쪽지 시험 같이 보시고요. 이거 쪽지 시험 꼭 보셔야 됩니다. 쪽지 시험은 기본 강의 수강할 때도 풀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건너뛰면은 조문 또 되게 안 잡히거든요. 꼭 한번 풀어봐야 되고 3회독 때 메인으로 오세요. 그러니까 메인이라는 게 아까 제가 최종 시험 문제 이거 가져가야 된다 했잖아요. 이걸 3회독 때 오시라고. 그래야 돼요. 그래야 갈기 잡고 좀 잘 습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잡아드릴게요. 3회독을 했는데
여기서도 내가 안 잡혀. 여기서 잡히는 분들이 절반, 안 잡히는 분들이 절반일 수도 있어요. 이것도 안 잡히면 시간이 부족해도 조문 특강이 훨씬 시간 단축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서 고민하세요. 여기서 내가 조문 특강이 필요한지 아닌지. 그럼 무슨 느낌인지 알 거예요. 여기까지 대충 이해는 돼. 근데 이게 퍼즐이 안 맞히듯이 머릿속에서 그냥 그랬었잖아 하고 다시 생각해 보려면 이게 연결이 안 돼. 그런 분들은 조문 특강 가셔야 돼. 이거. 그걸 여기서 고민하세요. 그리고 3회도까지 했는데 내가 이거 조문노트하고 쪽지시험 보는 게 굉장히 편해요. 조문특강 갈 필요 없어요. 조문특강은 필수 강의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런 분들은 바로 판례 강의 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판례 강의. 이 조문특강에서는 조문노트와 다르게 하여튼 기본 강의하고 그 같은 조문을 강의하지만 강의 방식이 완전히 달라서 여기서 이제 조문 정리 노트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문 특강을 가신 분들은 이거 조문 정리 노트로 조문을 가져가셔도 돼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판례 강의는 판례 노트로 공부하시고, 판례 강의는 많은 분들의 그 시행착오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민법 듣자마자 처음에 특허법 왔을 때만 굉장히 혼동이 생겨서 기본 강의 때만 특허법을 굉장히 힘들어 하시지, 기본 강의 혹은 기본 강의 조문특강까지만 건너가시면 특허법이 이제 익숙해집니다. 이게 절차적인 내용이었지 민법과 좀 다른 거였지 이게 잡혀요.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판례 강의이기 때문에 판례 강의는 그 다음 후속 강의 없어도 한 번의 강의로 충분히 됩니다. 상당히 수월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거는 저 강의 한 번만 들으시고 그 다음에 판례 노트 계속해서 회독하시면 돼요. 이런 순서도 필요 없어요. 판례 강의부터는. 이제 알기 때문에 특허법이 뭔지를 바로 1회독부터 판례 노트 가셔도 돼요. 판례 강의는. 그렇게 하시고 중간중간에 기출문제로 보완을 좀 하시고요. 그래서 계획은 여러분들이 이제 세우면서 제가 홈페이지 주소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기로 가겠습니다. jhgroup.com. 여기 이제 수험 커뮤니티인데 여기 그 변리사 시험 특허법이라는 게시판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한테 이제 질문하시면 되고, 내가 지금 시간이 없는데 강의는 하여튼 말한 대로 내가 다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좀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이런 식으로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 같이 상담을 해드릴 테니까 코스에 맞춰서. 그리고 정 시간이 부족하면 요행도 간단히는 말씀을 드릴게요. 원래는 이렇게까지 공부해야 되는데 정 안 나오니까 그냥 이것만 보고 가세요도 제가 찝어 드릴게요. 그래서 같이 상담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방금 전에 이제 설명해 하셨던 김영남 변리사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민법 선생님 하셨죠. 첫 시간에 류원 선생님. 아주 진짜 좋으신 분들입니다. 보셨죠? 인상 다 편하게 상담. 진짜로 보셨잖아요. 상당히 푸근하고 상당히 친근하잖아요. 첫 만남인데 또 편하게 질문하세요. 그리고 공부적인 내용만이 아니라 편안함과 친근감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개별적인 상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공부 상담이나 스트레스 상담이나 이런 것들도, 계획 상담이나 편하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정말 또 최고봉에 편안한 분 계세요. 우리 이문환 선생님이라고 나중에 화학 편하게 물어보시고요. 그래서 우리 강사님들 요 게시판에 다 그 별도 게시글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질문이나 이런 거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쑥 정리하고 오늘 설명회 마치겠습니다. 11월 설명회. 그 포인트만 좀 잡아드릴게요. 민법하고 분명히 갭이 있으니까 이거 머릿속으로 꼭 인지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문제풀이 반드시 같이 가셔야 됩니다. 이거 누락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내가 시간이 없다고 3월 친구들이 지금 11월에 객관식 보고 있으니까 나도 맞바로 객관식으로 넘어가야지.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메인 여기로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3월 분들보다 회독수를 줄이는 거예요. 회독수를. 그러니까 보는 숫자를 좀 줄여서라도 머릿속에 집어넣으려고 노력을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조문특강은 시간이 없더라도 꼭 필요한 분들이 계세요.
필요 없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것은 기준점을 말씀드렸으니까 기준점에 따라 판단을 하세요. 그 다음에 판례 강의는 전혀 걱정 없고 조문 특강도 전혀 걱정 없어요. 제가 계속 걱정되는 건 기본 강의예요. 민법하고 갭이 있다 보니까 처음에 복습도 어떻게 해야 될지 되게 막막하거든요. 꼭 이 순서대로 좀 해주세요. 다 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기본 강의에서 교재는 많지만 처음에 쪽지 시험 풀고 필기 자료만 꼭 보셔라. 필기 자료. 그 다음에 시간이 되면 기본서. 그 다음에 조문 노트 메인은 나중에 가셔라. 이렇게. 이렇게 강조 드리면 반드시 특허법에 자신감이 엄청나게 생길 겁니다. 화이팅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